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오늘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1시 40분쯤 서구에 사는 61살 A씨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도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정 질문을 하고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첫날 도정 질문을 박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투자 유치 20조 원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2018년 3, 4분기 144만 3천 명에서 2019년 2, 4분기 143만 6천 명으로 지사님 임기 1년 사이에 무려 7천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여 경북이 일자리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관광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내국인 관광객 30만 명이 줄었고 경주 월정교 복원이 충분한 고증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완공된 경주 월정교의 경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 양식으로 복원하였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가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경상북도의 농업 정책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6만 원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농가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4.07%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고작 2.13%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2차 전지 벨트 조성도 제기됐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생산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에 투자를 해서 포항은 R&D가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R&D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생산은 구미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소재 생산 공장이 구미 만들고 또 경상북도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산업국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의회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의장단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범 기업 조례 제정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미 통과됐고 경북 등 나머지 12곳도 심사를 앞둔 상황. 전국 17개 강력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1년에 최소한 5천에서 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은 저는 절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전범기업 조례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국 시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일본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대우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실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도의장단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동시에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도덕적 우위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국제법적으로 통상에 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다툼에 이 조례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경북의 전범기업 조례안도 상임위 단계에서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고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도 의회는 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홍정근 경북도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현재 월 165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저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1 31라운드에서 전북 현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7년 승격 이후 전북에게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대구는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선발해서 제외하며 전술에 변화를 준 가운데 전반 42분 교체 투입된 에드가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 에드가의 도움을 받은 세징야의 쐐기골과 함께 2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점 46점으로 리그 4위가 된 대구는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더 추가하면 상위 스플릿행이 확정됩니다. 환경부의 영주댐 시험담수 결정과 관련해 기독교 환경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생체 공동체 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담수 중단과 댐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담수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졌고 환경부가 밝힌 시험담수 감시단 구성과 운영 계획도 알려지지 않고 있겠다며 내성천이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